태슈와 공포라디오 오드아이.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모두 내 눈이 정말 예쁘다고 말해주곤 했다. 색이 다른 눈 두 개 덕에 정말 특별해 보인다고 말이다. 가족들은 그냥 담담하게 굴었다.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그들은 전혀 몰랐을 거다. 어떻게 알았겠는가? 왼쪽의 파란 눈이 자기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 걸 12살짜리 애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? 기억 상실이 시작된 건 16살 때부터였다.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장소에서 기억을 잃은 채 깨어나곤 했다. 처음엔 내 방 한가운데서 서 있던 채로 정신을 차렸었다. 마치 몇 시간이고 서 있던 것 마냥 다리가 뻐근했다. 이후엔 TV 앞에 계단에 서 있거나 앉아 있을 정도로 점점 발전했다. 항상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. 내가 무서워하던 범죄 드라마였는데 난 그 프로를 싫어했고 밤에 그걸 볼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. 그래서 그 프로가 왜 틀어져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겠다. 부모님한테도 이 일들을 전혀 말하지 않았다. 1년 동안은 그게 다였다. 가벼운 목류병 증세. 뭐 별거 아니니까 정신을 차릴 때면 다시 잠에 드는 건 항상 쉬웠다. 하지만 어젯밤엔 집에서 몇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깨어났고 피에 온통 젖어 있었다. 나는 그게 내 피일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켰다. 그 이후 악몽들을 꾸기 시작했다. 온통 피로 덮인 시체들이 생생하게 보였다. 시체들의 눈은 뽑혀나갔고 시신경도 뜯겨 있었는데 눈알들은 눈구멍 속으로 다시 쑤셔 박혀 있었다. 하지만 더 심각한 점이 있었다. 모든 시체들은 오드아이를 갖고 있었다. 나와 같진 않았다.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오드아이인 게 아니었다. 살인범이 시체마다 눈알을 다르게 넣어둔 거였다. 오늘 밤엔 침대에 몸을 묻고 자려고 한다. 우리 아빠가 뱃사람이라 선창에 보트를 안전하게 묶어두는 두꺼운 밧줄들이 있었다. 그거면 충분할 거다. 그 꿈이 그저 악몽일 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.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젠 며칠에 한 번씩 그 역겨운 꿈을 꾸다가 피에 젖은 채 깨어나곤 한다. 한 번은 욕실에서 손을 씻으면서 정신이 든 적도 있다. 몸을 묶는 건 도움이 되지 않았다. 정말로 효과가 있길 바랬는데 더 이상 누군가를 해치고 싶지 않다. 경찰은 오드아이 살인마를 찾아다니고 있었다. 경찰이 범인한테 붙인 별명이 그거였다. 나한테 붙인 별명 말이다. 거울을 쳐다보니 손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는데 아마 밧줄을 씹어대면서 생긴 상처인 것 같았다. 내가 어디 있는지는 몰랐지만 또 그 짓을 한 건 알 수 있었다.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거고 아무도 날 잡지 못할 거란 걸 알고 있었다. 나는 마치 낯선 일을 바라보는 것 마냥 내 왼쪽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다. 멈춰야 했다. 이젠 한 가지 방법밖에 남지 않았다.
검지와 엄지를 눈구멍 속으로 꾹 눌렀다. 고통 속에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선 땀이 흘렀다. 하지만 참을만 했다. 할 수 있었다. 다른 한 손으론 싱크대를 꼭 잡고는 손가락으로 눈알 주변을 깊숙이 찔러 파냈다. 하얗도록 뜨거운 고통이 척추를 찌르고 올라왔다. 결국 싱크대에 토하고 말았다. 양손으로 날 지탱하기 위해 손가락을 빼냈다. 계속해야 했다. 모든 걸 멈춰야 했기에. 떨리는 손으로 부푼 눈을 마치 아기 새 마냥 감싸진 채 마지막으로 한번 잽싸게 파냈다. 힘과 함께 시신경이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. 평생 그렇게 크게 소리 질러 본 적은 없다. 누군가 내가 있는 곳 근처에 있었다면 그 소리를 분명 들었을 거다. 안도감이 자리 잡는 동안 싱크대에 피가 차오르는 걸 지켜봤다.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다. 아마 충격과 가다출혈 때문이었겠지. 그래도 전부 끝났다. 드디어 거울을 올려다봤는데 심장이 쿵 떨어졌다. 거울 속에서 날 바라보는 건 새파란 바다색 눈이었다. 눈알을 든 손을 얼굴 가까이로 들었다. 보고 싶지 않았지만 벌써 뭔지 알았다. 주먹을 펴자 흐려진 초록빛 눈이 나를 쳐다봤다.